안녕하세요. 무비건조 질색팔색 김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오스카가 진짜 사실은 정말 재미있는 오스카였거든요. 참 재밌었던 이유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작품이 작품상을 받을지 정말 예측을 할 수 없는 엄청난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올해 오스카가 이제 끝이 나자마자 언제나 그렇다시피 엄청난 불만들이 소셜미디어에 쏟아졌습니다. 한국, 미국, 전 세계 거기에 가장 중심에 있었던 논쟁의 대상 두 개는 바로 작품상과 감독상, 편집상 등등 여우주연상까지 쫙 가져간 아노라였죠. 데미 무어 언니 누님이 받기를 정말 세상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었는데 어랍쇼 아노라의 마이키 매디슨이 여우주연상을 받았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인터넷이 한 2, 3주 동안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약간 오스카가 무엇인지 약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편견 같은 것들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데미 무어가 오스카를 받지 않은 것은 이것은 오스카 주최 측의 농간이다. 분명 어떤 투표나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최 측의 농간이 분명히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너무나 당당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일단 먼저 그것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스카는 영화인으로 구성된 5천여 명의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오스카는요 오히려 대통령 투표랑 비슷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투표한 정치인이 다 붙은 적이 있어요? 없죠. 오스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스카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영화가 받은 경우가 절반밖에 안 될 거예요. 5천 명이라는 정말 너무나 거대한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 투표를 할 때 뭐가 중요하느냐. 일단 오스카 후보에 오르려면요, 흥행에서 완전히 실패한 영화들은 배제가 돼요. 사실은 그 영화가 아무리 좋더라도 대중들의 어떤 관심사에서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오스카는 상업적인 영화 그리고 예술적인 영화를 반반으로 섞은 다음에 얼마나 대중들이 기본적으로 그 영화에 호감을 가졌는가를 판단을 해서 후보군을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의 가장 최고의 영화가 오스카 작품상을 후보에 오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스카는요 5천 명을 상대로 한 심리전입니다. 극도의 심리전이 막 펼쳐지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을 주는 것도 아니며 요즘은 아주 작은 인디 영화도 후보에 오르면서 뭔가 경계가 흐려진 각축전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데미 무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농간이다. 왜 어째서 오스카는 이렇게 오랜 경력을 가진 나이든 여배우를 배제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5천 명의 투표단들이 모두 여러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야 돼. 5천 명의 무의식이 대통령 투표하듯이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도 뭐냐면 오스카는 언제나 배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나는 되게 그냥 이렇게 내가 진짜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찍었는데 야 올해는 오랜만에 컴백하는 사람들한테 좀 상을 주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명 하다 보니까 그 5천 명의 생각이 비슷해진 겁니다. 근데 오스카의 문제가 뭐냐면요, 몇 년 전에 비슷한 방식으로 상을 주잖아요. 그럼 몇 년 뒤에는 그런 사람한테 상을 주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5천 명의 무의식 때문이에요. 아마도 격차가 굉장히 적었을 겁니다. 격차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데미 무어만 이렇게 무시를 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든 여배우에 대한 아니에요. 여러분 이를테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빌 머레이입니다. 근데 또 빌 머레이는 원래 고스트버스터즈라든지 B급에 가까운 그냥 코미디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예요. 그래서 그는 오스카에 노미네이션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라는 영화에 출연했는데 그때 오스카 남주연상에 올랐는데 이게 서브스턴스도 되게 비슷해요. 서브스턴스도 데미 무어라는 그 배우가 사실은 젊었을 때 인정을 전혀 못 받는 배우거든요. 브루스 윌리스와 결혼 혹은 이제 수많은 되게 멋있는 화보 같은 걸로 유명해진 배우였지만 단 한 번도 솔직히 말하자면 연기력이나 작품성으로 인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정말로. 근데 이 영화로 정말 자신의 여배우로서 가졌던 지난 날을 모두 응축한 듯한 역할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사랑도 통역이 되는 빌 머레이가 후보에 올랐을 때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 영화도 나이가 들어버린 자신의 과거를 정말 응축한 듯한 그런 영화란 말이에요. 배우로 나오거든요. 그 영화에서도 나이든 배우로 나와요. 그래서 빌 머레이 무조건 받아요. 저는 진짜 저도 너무 바랬어요. 그런데 누가 받았는지 아세요? 션 펜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스카는
해에 따라서 사람들의 무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트렌드에 대로 혹은 서로 눈치를 보거나 이런 식으로 투표가 5천 명이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는 연기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나이가 많이 든 사람에게 아유 존경합니다 이상 가져가세요라고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런 사람이 후보에 올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됐고 야 25살짜리 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얘한테 줘버려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알고 다음에 오스카를 보시면 아마도 좀 화를 덜 낸 상태로 약간 조금 더 잘난 척 하면서 아유 뭐 세상에 그런 거지 오스카도 그런 거고 라는 생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질문해 주세요. 저번에 로비건조 팀에서는 푸른파이 리스트를 네. 거의 최다 반응으로 뽑으셨는데 네. 푸른파이 리스트가 왜 이게 또 사람이 영화를 미리 보잖아요. 아무도 안 본 상황에서 미리 보잖아. 그러면 더 좋게 느껴진다. 나중에 혹평을 받는 영화도 있는데 그 당시에 거기서 봤을 때는 너무 걸작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는 척을 하면서도 매년 이화정 기자에게 밀려가지고 제가 지금 오스카 프리드시 1위를 제가 못하는 거예요. 예언 1위를 못하는 거예요. 오스카는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재밌어요. 저는 오스카가 제가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영화에 계속 상을 주잖아요. 그럼 전 지루해서 안 봐. 오스카를 보는 재미는 나는 이걸 받았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이걸 예상했는데 다른 게 받는 그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미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받더라도 그런 배신당하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쫄깃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시상식은 쫄깃함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올해 시상식이 재밌었던 이유는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받을지 모르는 쫄깃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쫄깃함을 즐기기 위해서 오스카는 여러분의 뺨을 계속 칠 것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즐겁게 시상식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오스카에 대한 얘기는 마치고요.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